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토카막에 대해서, 즉 프랑스에 짓고 있는 이터나 우리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케이스타, 즉 수소 핵융합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수소 핵융합에 대해서 시작은 1950년대 초, 51년, 52년 이렇게 이제 시작들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보다 한 20여 년 더 늦게 시작이 되었죠. 벌써 70여 년 가까이 돼 갑니다. 이 토카막이라고 하는 것이 시초는 등가 원리, 즉 E = mc2에서 유래가 됐죠. 등가 원리입니다. 이 등가 원리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원리의 근원은 아주 간단하죠. 질량을 가진 물체가 빛의 속도에 근접하거나 빛의 속도와 같이 달리게 되면 달리는 물체의 질량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 사실 이 주장은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는 허황된 얘기입니다. 왜 허황된 얘기냐? 질량을 가진 물체가 빛의 속도로 달릴 수도 없을 뿐더러 추상적인 얘기인 거죠. 달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달릴 수 있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출발한 아인슈타인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빛보다 빠른 물체는 존재치 않는다. 그렇다면 빛보다 빠른 물체는 존재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이라는 단서를 거기에 붙였죠. 만약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빛보다 빨리 달리면 질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좀 빛보다 어림도 없이 달려도, 예를 들면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수준으로 달려도 그에 상응하는 질량이 증가한다. 그 질량이 증가하는 것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질량이 증가한다라는 의미는요, 잡아당기는 핵력, 즉 중력 질량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물체의 질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달리는 물체의 중력 질량에 힘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이제 근 100여 년 동안 물리학자들, 양자역학론자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추정하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아마 수백만 명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연구를 10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참 거기에서 파생돼 나온 이론들이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엄청난 양이 파생돼서 나오는데 전부 다 오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추상적으로, 등가 원리가 추상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상적으로 파생된다, 이론들이. 그래서 우주에 대한 얘기, 우주 공간에 대한 얘기, 별에 대한 얘기, 모든 것이 다 천체 물리학자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 다 그냥 추상적입니다. 그냥 반물질이 어떻고 반물질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토카막에 대한 시작이 등가 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등가 원리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 물리학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없다, 불확실하지 않다.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자기는 이론을 개진할 때, 등가 원리를 개진할 때 불확실성을 내포를 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우주를 알 수 없고, 물질의 근본을 알 수 없고, 중력의 실체도 알 수 없고, 입자다, 파동이다, 이렇게 이제 양분화되어 있고, 또 빛이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지는지조차 모르며 빛이 어디에 소용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지도 알 수 없다. 즉 그것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에 의해 그냥 봉인되어, 그러니까 진리가 봉인되어 버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토카막이 안 되는 이유, 생각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 팽창을 한다라는 의미는 분열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물질이 예를 들면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이나 아니면 다이너마이트나
니트로그리셀린을 이용한 어떤 폭발물이나 뭐 C4나 하는 것들이 다 그냥 급팽창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우리는 폭발력이다 이렇게 이제 눈으로도 보이고 실제로는 그걸로 이제 살상도 하고 그걸 이용해서 무기화하고 이제 그렇죠. 그런데 핵융합이다 그러면 수소폭탄을 들고 있어요. 그거는 수소폭탄이 우라늄을 안쪽에 감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부를 수소로 채운 뒤에 이제 그 우라늄을 터뜨리면 수소도 같이 폭발을 하면서 수소는 융합을 한다. 사실은 융합이라는 것은 그냥 열린 공간에서, 즉 폭탄이 터질 때는 열린 공간이죠. 열린 공간에서는 절대로 융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밀도 속에서는 융합이 일어날 수 있어도 왜 밀도 속에서 융합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은 원자가 분열이 되면 두 개로 분열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둘 가운데 하나가 멀리 도망가지 못해야 됩니다. 즉 1, 2가 있는데 분열이 될 때 이분자 리플리처럼 너와 나가 있어요. 분열을 하면 1, 2 하나에서 분열을 하지만 두 개가 될 때는 이 두 개가 간극이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열린 공간에서는 그 폭발력에 의해서 분열의 속도나 그 힘에 의해서 멀리 가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멀리 가면은 끌어당겨서 융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핵융합이 열린 공간이나 밀도가 낮은 공간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그로 인해서 토카막은 현재 시작된 지가 70여 년 가까이 됐지만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핵융합도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핵융합이 일어나려면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밀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밀도냐 하면은 핵이 멀리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 잡아서 가두어야 되는데 토카막 내부에서는 초전도 자기장을 이용해서 그 자기장으로 이 플라즈마를 가둔다. 근데 그 플라즈마는 양자 플라즈마입니다. 양자 플라즈마라는 건 뭔 양자 플라즈마냐? 양자를 토카막 내부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가열을 시킨 뒤에 거기서 융합을 시켜보겠다 이런 계산이거든요. 즉 수소나 중수소나 뭐 삼중수소를 가지고 초전도 자기장을 이용해서 가두게 됩니다. 이 가두게 되면은 이 초전도 자기장이라고 하는 마그네틱 필드 라인이죠. 그건 전자선입니다. 전자선. 즉 전자를 초전도 케이블에 흘려 보내면은 이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전자가 같은 극은 밀어내고 다른 극은 끌어당기는 성질에 의해서 어떤 압력이 존재하지 않고 어떤 암페어에만 걸리면 암페어에 의해서 밀려나가게 되면은 자기장을 만듭니다. 만들면서 흘러나갑니다. 이때 같은 극은 밀어내고 다른 극은 끌어당기는 전자의 특성에 의해서 선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이제 마그네틱 필드 라인입니다. 그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토카막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초전도 자석 케이블에 의해서 이게 그냥 안에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가열을 시키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밀도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양자인 중수소나 산중수소 아니면 경수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제 이온 상태가 되면 즉 분리가 되죠. 수소인 경우는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와 양자는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왜 떨어져 나가? 뜨겁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때 분열을 하게 되면 그것이 분열된 양자가 멀리 도망을 가지 않아야 되는데 밀도가 별로 높지 않으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끌어당겨서 융합을 할 수 없다. 또 융합을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어떤 에너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에너지가 나오지 않느냐? 극저온을 가지고 있는 양자가 원자 두 개로 분열되면 이 두 개 가운데 하나는 온도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는 온도를 가지게 되고 가지게 된 온도가 잃어버린 온도를 끌어당겨서 이렇게 양자 결합을 해야 됩니다. 즉 포획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밀도가 있어야 된다. 그 밀도가 없는 데에서 하면은 멀리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못 끌어당긴다. 설사 끌어당긴다고 하더라도 융합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온도, 단순히 온도만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온도하고는 별 상관관계가 없어요. 밀도가 중요한데 즉 핵융합을 일으킬
만한 것은 흑체복사 플라즈마, 즉 전자밀도다. 그러면 전자를 가둬야 되는데 전자를 가둘 수 없다. 왜? 니클레어 포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토카막의 중심에는 핵력을 바로 할 수 있는 니클레어 포스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장에, 전자기장에 의해서만 가두어져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게 분열을 해버리고 마는데 그 온도에 의해서 분열을 붕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뭐 10초, 20초, 50초, 1분 해봐야, 그렇다면 그렇게 계속해서 1억도라는 그 고온을 올려놓고 계속해서 중수소 밀어 넣어줘야 하고, 예를 들면 경수소를 넣어준다든지 삼중수소를 넣어준다든지 그 케이블의 전류는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되고 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카막은 성공할 수 없음에도 이런 얘기하면 지금 잘 수십 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잘 뭐 부품도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돈도 벌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 토카막은 앞으로 50년, 100년, 200년, 500년이 지난 뒤에도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양자역학에서 불확정성 이론이 확정되면서 입자 가속기 쪽으로 그냥 물질의 근본을 추적을 했던 사람들이 신이 만든 입자, 물질 내부에 있는 인력과 핵력과 모든 것을 배분해주는 힉스 입자를 찾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입자 가속기를 가동을 해서 찾아내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물질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 물질은 입자 가속기 속에서 그 예를 들면 가속 속도와 부딪히는 속도, 그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 방막에 부딪혀서 확인된 입자가 물질의 내부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가속력에 의해서 그게 깨지면서 만들어진다.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해서 무슨 입자다, 뭐 중간자다, 파이 중간자다, 뭐 힉스 입자다, 쿼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입자들이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물질의 내부, 즉 경수소 원자의 프로톤, 거기는 양전자만 1836개가 온도를, 극저온인 켈빈 온도, 즉 마이너스 273.16도라는 온도를 가진 프로톤이 탁 이렇게 극저온인 온도를 가두고 밖으로는 그 온도가 새나가지 않게 완벽하게 가두어 버렸다. 1836개체인 포지트론이죠. 양전자. 이 양전자가 1836개체가 켈빈 온도를 가두고 그 온도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니클레어 포스가 만들어진다. 즉 핵력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잡아당길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핵력은 모든 것을 잡아당기지만 전자는 거기에 대해서 끌려 들어가지 않고 1835 전자미터 거리를 항상 유지합니다. 왜 그런 거리를 유지하게 되느냐 하면 이 핵력을 가진 포지트론, 즉 프로톤이죠. 프로톤이 전자를 잡아당기지만 질량의 크기는 1835배가 큽니다. 그렇죠? 1836배니까 1835배가 큽니다. 전자보다, 음전자보다. 그로 인해서 어떤 것이냐? 개체 대칭성이 작용을 합니다. 개체 대칭성. 즉 1836개체와 하나의 개체가 작용을 하므로 핵력을 가진 프로톤이 전자를 끌어당기면 전자는 일정 거리까지는 끌려가다가 이 개체가 1836개체나 되므로 이 1835 전자미터, 일렉트론 미터를 유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개체 대칭성이 작용을 하는 것이고 질량 대칭성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토카막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경제력이 있는 국가들은 지금 수십 년째 열을 올리고 있죠. 계속해서 인공태양을 만들어 보겠다. 그것도 핵융합에 의해서. 핵이 융합을 해도 에너지는 방출되지 않는다. 그럼 그 에너지는 뭐냐? 핵이 분열을 할 때
하나는 온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극저온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는 온도를 가지게 되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끌어당겨서 핵융합을 해도 또 같은 처지에 있는 놈이 또 여러 개체가 핵융합을 하더라도 에너지는 방출되지 않는다. 만약에 된다면 더욱 큰 물질로 진화를 한다. 이게. 그런데 절대 그럴 일이 일어날 일이 없다. 왜? 그것은 밀도 속에서나 가능하다. 즉 흑체복사 플라즈마인 전자밀도, 핵력에 의해서 그 밀도가 만들어진다. 프로톤의 핵력, 잡아당기는 뉴클레어 포스에 의해서 전자가 가두어지면서 그 밀도가 극성이 엇갈리는 밀도, 이게 만들어지면서 뜨거워지게 되고 그 뜨거운 공간에서 포획했던 전자를 다시 놔버리게 되고 다시 분열이 일어나면 거기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때의 에너지는 방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온도가 즉 부족분의 에너지다. 마치겠습니다.